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화이팅! 너무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회를 주실 때 할 수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 함께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방대한 믿음을 가지고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대한민국 광주 전남 지역 대구 경북 지역의 교회가 되었기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마이크 용량이 빠르게 강하게 말하면 다운돼서 계속 방송 사고가 나고 있는데 다른 자들은 천천히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1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에 차별금지법 발의를 공고했습니다. 국회가 안 움직이니까 법무부 안으로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발의하고 6번, 7번 발의를 했지만 우리는 지금껏 잘 막아냈고 자동 폐기됐고 소멸되었습니다. 17대 국회, 18대 국회, 19회 국회가 연속해서 발의했던 차별금지법이 전부 자동 폐기되고 소멸되었는데 지난 20대 국회에는 발의 자체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21대 국회가 시작하면서 정의당 법안으로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치의식을 가지고 정치인들에게 정치를 맡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사회단체가 적극적으로 우리의 입장을 표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 떨리고 두려운 것은 광주 전남의 많은 민주당 의원들을 국회로 보냈지만 정의당 법안 차별금지법이 문제가 아니고 민주당 법안의 차별금지법이 발의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더 두렵고 떨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분명 차별금지법은 우리 세대에는 기필코 막아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정치의식을 가지고 지역의 정치인들에게도 우리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발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년 대표로 광신대학교의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고 계시는 채연 전도사님이 발의를 이어가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진리가 선포되어야 하듯이 세상에서 우리는 바른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정의당에서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살펴보면 이 법안은 국민의 표현 자유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더 나아가 대다수의 일반 시민들을 역차별하고 있는 법안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이 법안으로 인하여 앞으로 발생할 사회적 갈등과 혼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발의한 것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가지고 오게 될 사회적 혼란과 갈등은 많이 있지만 그중 몇 가지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안의 첫 페이지 제한 이유의 내용 중 차별의 이유가 되면 안 되는 것 중에 첫 번째 종교, 두 번째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세 번째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한 이유뿐만 아니라 주요 내용에도 그리고 법안 중간중간에 지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단어들 때문에 분명하게 이 법안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먼저 종교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신천지가 유명해진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들이 유명해지면서 동시에 그들이 엄청난 이단 종교라는 것을 이제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만 해도 신천지 피해 사례가 무수히 나올 정도입니다. 만약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우리는 이런 범죄 집단을 종교라는 이유로 잘못되었다고 틀렸다고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입니다. 이것은 범죄자의 인권만 중요하게 여기고 일반인들의 인권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등 22만여 건을 유포한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는 고작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고 지금은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가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은 지금도 고통 속에서 살 텐데 말입니다. 분명 범죄자들에게도 인권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범죄에 맞는 적정한 형의 집행을 위한 법부터 제정한 후에 범죄자 인권을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적 지향입니다. 법안에서 성적 지향이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 호의적, 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한다고 법안 안에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석에 따라 소아성애, 동물성애, 가학성애, 근친 등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주변에 이런 기사들을 인터넷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을 많이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40대 남성이 11살 소녀와 결혼한 이야기, 미국과 영국에서 반려견과 결혼한 사람들의 기사들, 근친상간에 결혼까지 한 부녀. 만약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세대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때는 퀴어 축제뿐만 아니라 동물성애, 소아성애 축제가 생겨도 이상하지 않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을 찬성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제한된 영역, 고용, 재화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행정서비스에서만 차별을 반대하는 금지 법안이니 안심하라고 말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지금 정의당에서 발의한 차별금지 법안을 읽어보기나 혹은 법안을 읽으면서 고민이나 해봤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법안 1장 1조 첫 줄을 보면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국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앞으로 엄청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일으킬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줄 것인지에 대해서 심각하고 진지한 태도로 이 문제, 이 법안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장로님께 지금 취재 중에 있어서 제가 대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고해주신 최현 우리 청년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대학생 한 분을 모셨습니다. 호남대학교 상담심리학과 4학년으로 재학 중인 최현호 우리 대학 청년이 한번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청년이자 대학생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에서 다양한 주제로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접하게 되면서 들었던 저의 생각을 간단하게 나누고 싶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최근 큰 이슈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저도 당연히 이 법안에 대해 들었고 접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졸업을 앞둔 대학생이지만 이 법안에 대해 이름만 들어봤지 세부적인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번 계기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많은 글과 영상을 보고 심각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볍게 접했을 땐 좋은 법안이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만 세부적인 항목에는 오류가 많았습니다. 이 오류들은 앞서 나눠주실게 추가로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 법안에 대해 제대로 모르고 있는 청년, 대학생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최근에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다는 이야기를 두 명의 친구들에게 했을 때 가장 먼저 들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너 평소에 차별금지법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은 있어? 였습니다. 그 친구는 차별금지법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은 없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최근 몇 달간 교회에서는 이 문제를 다뤘을 것입니다. 그에 따라 많은 청년들이 이 이야기를 접했겠지만 현실은 아직도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누군가가 앞장서서 싸우고 있는 하나의 이슈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 계기로 차별금지법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이 문제를 주위에 있는 대학생들이 모두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국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고
저도 오늘 처음으로 대학생의 신분으로서 대학생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저희만 반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계신 많은 분들이 목소리가 전국의 모든 국민들에게 퍼져나가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 대학생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의 현재로 살아가고 계시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이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옳은 길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